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시연을 보여드렸던 슬룸의 넥숄더 플러스 하루 끝차까지 선물을 드리고요. 최대 할인 혜택 드리는 그 제품들 비롯해서 저희가 항상 지금 3% 핫딜 진행하는 제품들 제가 이 시간에 언급드리지 않아도 영상 하나 링크 딱 그 더보기란을 누르시면요. 지금 보면 슬롬 그리고 삼진제약, 보령 컨슈머 헬스케어 제품들이 쫙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급 안 드려도 요거 필요했는데 깜빡했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더보기란 누르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삼진제약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제품 위주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전에 3% 핫딜에서 물량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박사님, 시장에서 뭐 미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전체 통틀어서 가장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그 변동성과 흐름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비트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될 수도 있고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네. 매크로하는 사람이지만 네네. 경제 분석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실적. 네, 실적의 모멘텀이 떨어지면 네. 경기 둔화의 신호로 간주해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바텀업이라고 그러죠. 네. 네, 지금 뭐 매크로를 통해서 경제를 뭐 지표를 통해서 경제를 예측하기보다는 지금 뭐 투자와 그 설비 투자는 아니지만 지금 R&D 투자가 네.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 또 AI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경기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고요. 그쵸. M7 실적이 중요하고 네. 실적의 모멘텀이 중요하겠죠. 내년도에 S&P 500 EPS를 뭐 한 13% YOY 증가를 보고 있는데 네. 그 정도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더라도 시장이 바로 무너지진 않죠. 네. 그게 이제 실망감으로 돌변할 때 저는 그게 한 1분기 실적이 나올 때가 아닐까 내년. 그래서 뭐 한 4월이나 뭐 2분기 정도가 1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 또 전체적으로 2025년에 대한 가이던스의 실망감 뭐 그때 가서 실망감이 안 나오면 더 좋고요. 그런 약간 실적의 모멘텀이 힘이 딸리는 시기가 그때쯤이 아닐까 싶어서 네. 매크로 지표도 거기에 이제 조금 연동해서 준거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적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에는 계속 높아지는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도 숫자, 그렇죠. 실적이기 때문에 이번 분기도 중요하지만 다음 분기, 1분기에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 내용들까지 우리가 같이 보면서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준비해 주셨어요. 트럼프 2기 정책에 대한 영향, 그리고 금리 상승 관련한 내용, 그리고 환율과 증시 전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인선이 계속 발표가 되면서 그 관련한 섹터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계속 그러고 네. 있어요. 지금 2기 들어서는 정책 관련한 증시의 영향, 많이들 얘기는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어떻게 발현될지는 사실 누구도 속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어떤 지표를 중시하냐 뭐 물어보셨는데 네네. 지금 사실은 모든 경제 지표가 또 자산 가격이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이제 조금 과도하게 움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선거가 당선자가 확정된 거는 11월 5일이었지만 뭐 금리랄지 환율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9월 말 정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어쩌면 트럼프의 당선을 예고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9월 말 같은 경우에 가령 뭐 미국제 10년물은 지금 뭐 3.6이었습니다. 100bp가 올랐고요. 네. 그러니까 11월 5일을 거치면서 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트레이딩만은 아니고 뭔가가 이제 9월 하순부터 조금 경제 지표 가격 변수에 조금 변곡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원달러도 1,305원이었습니다. 9월 말은. 지금 뭐 거의 뭐 10% 오른 거고요. 그 1,400원 네, 가까이 그 오르죠. 달러 인덱스도 사실은 뭐 9월 말은 100이었습니다. 지금 100. 네, 우리가 지금 잊어먹어서 그렇지.
107까지 갔다가 107? 지금 네, 106으로 네. 안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모든 환율, 통화 또 뭐 말씀하셨던 비트코인은 사실 9월 말로 보면 뭐 9월 한 초순으로 보면 거의 70% 올랐죠. 5만 불에서 지금 9만 불 넘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9월 달부터 특히 9월 하순부터 많이 움직였는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좀 움직였던 이런 가격 변수라든지 자산 가격은 연말까지는 좀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차분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에 트럼프 1기 집권 때 경제 지표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때도 사람들이 많이 떠들었어요. 뭐 금리가 올라갈 거다, 환율이 뭐 난리 칠 거다 하는데 미리 오르고 실제로 트럼프 1기가 시작된 2017년에는 오히려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환율도 달러 약세고요. 네, 금리는 뭐 소폭 올랐지만 네. 그래도 뭐 봐줄만 했고 전체적으로 위안화도 조금 뭐 강세였고 네. 그러니까 달러 강세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가 이제 오히려 강세로 가는 그러다가 막상 이제 정책이 실현되고 집행되고 그 영향이 나온 2018년에 난리쳤죠. 그래서 2018년에 경제 성장률이 조금 주춤했고 그리고 주가도 2018년에 트럼프 집권 2년 차가 되겠죠. 그때 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희한하게 바이든 정부 때도 바이든이 2021년에 집권했으니까요. 2022년에 이제 연준이 금리를 한 425bp 올릴 때 네. 그때 주가가 마이너스, S&P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2년차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많이 오른 뭐 환율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조금 반대쪽으로 토해내는 과정이 좀 지속될 것 같다. 적어도 내년 1월에 출범할 때까지는 뭐 그 이후에도 아마도 이제 가격 변수나 이제 자산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 큰일 나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조금 늦게 나타날 것 같다라는 거죠. 예고편으로 이미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한번 나타났던 거고요. 그렇죠. 예. 그 예고편이 굉장히 전 세계 증시, 특히나 국내 증시도 많은 타격을. 임팩트 있었죠. 네. 정신 없었습니다.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싫어요. 출렁였고 예, 변동성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테마가 형성돼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조심해야 하거나 혹은 다 걱정밖에 안 돼요. 네. 뭔가 기대를 한다라기보다는 자꾸 걱정만 되는 건 왜 그럴까요? 좀 뭐 트럼프 정부의 성격과 네. 일기 때보다는 뭔가 지금 내각 구성도 좀 스트롱맨 중심으로 그렇죠. 또 약간 뭐 극보수주의자 그리고 조금 그 이웃 나라를 조금 힘들게 희생시켜서 하는. 네. 미국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뭐 베거다이 네이버라고 그러죠. 네. 근린 궁피파 정책을 너끈히 수행하고도 남을 그런 인사들이 지금 속속 지금 채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각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정책적 불확실성이 이제 더 부각되면서 네. 굉장히 이제 복잡한 흐름을 보일 텐데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렇게 우려했던 것만큼 조금 달러가 더 추가로 강한다든지 금리가 더 치솟는다든지 이런 네. 것들은 우리가 가시적인 기간 연말 연초까지는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깜짝 놀랄 사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뭐 취임 이후에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서명할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정책들은 바로 이제 1월 하순에 시행이 되겠죠. 네.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이제 관세 정책 크게 나눠 보면 뭐 지금 한번 표를 보시면 네. 세 가지예요. 영향은 트럼프 정책의 영향은 뭐 대외 정책과 대내 정책을 이렇게 제가 구분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뭐 안보 이런 관련된 것도 있지만 경제 관련된 것은 말씀드렸듯이 근린 궁피파 정책이 이제 첫 번째고요. 막아라는 정책이 누군가는 눌러야 되는데 그렇죠. 그 누르는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우방국도 누르겠다. 경제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하다면 네. 이제 이런 것이 좀 다른 거죠. 두 번째는 모든 트럼프 정책이 보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물가를 자극하는 정책입니다. 물가, 예.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밖에 네, 관세 없는. 정책만 해도 뭐 지금 관세가 뭐 교역도 둔화시키지만 아무래도 이제 보편 관세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직격탄이거든요. 미국의 CPI를 바로 0.5% 포인트 정도 이상 올리는 이제 그런 그 임팩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대중 제재 뭐 불법이 빠졌네. 네. 불법 이민자 강제 송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재정 수지를 악화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물가를 올리겠죠.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이제 이런 부분도 인플레이션 촉발 정책이고 심지어는 법인세 인하도 인플레이션에 조금 부담을 주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총수요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세가 인하되면서 뭐 소득세도 지금 건드린다고 하지만 네. 물론 이제 천천히 진행될 거지만 그런 기대감은 앞으로 총수요가 증가해서 가처분 소득도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올라가겠네라는 것은 이제 금리 상승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셰일가스 추출을 규제 완화한다, 많이 퍼낸다. 이것도 당장은 그 노스다코타나 뭐 이런데 그 채굴 장비가 집중적으로 투입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투자 증가잖아요. 성장률을 업시키는 요인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생산돼 가지고 미국 오일 가격을 가솔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한 1, 2년 뒤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심지어는 유일하게 에너지 정책도 화석 연료 사랑 정책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물가와 금리 상승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환율도 마찬가지로 관세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인 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지금 작년에 대미 흑자가 440억 달러였는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이제 집중 타겟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미국 밖에 돌아다니는 달러를 부족하게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 요인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지면 달러는 자연스럽게 강세 압력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금리 상승, 물가 상승, 달러 강세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 조금 디테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되느냐.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로 일단 예고편이 한번 쫙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을 지켜보겠죠. 네. 근데 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책은 시행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 효과가 나오는 데는 또 타임렉이 있기 때문에 당장 오히려 2025년 내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경제 지표는 움직이지 않을 거다. 달러는 그렇게 강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금리는 왜 이렇게 안 오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실 오늘 밤사이 실적 발표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관세 정책이 달라지면은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요소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키는 만한 요소인데 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을 치솟게 만들지는 않을 거고 뭔가 시차도 필요하고 실제로 벌어진 일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자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과연 이제 과거에 있었던 2017년의 트럼프 1기와 지금 2024년 11월에 데이터들을 좀 분석해 봤을 때 어떠한 지금 물가의 상황이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2기 정부라는 게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좀 길게는 2008년 금융위기, 네. 또 근래에는 코로나, 그리고 바이든 4년 이 연장선상에서 볼 필요가 있는 건데 네. 제가 뭐 물가와 환율이 당장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을 뿐이지 네.
마치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압력밥솥에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예, 그래서 이게 폭풍 전야라고 보시면 저는 더 적절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달러도 치솟을 거고요. 네. 금리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세게 치솟을 거고요. 그러니까 국채 10년물 5% 이런 게 아니고요. 7%, 8% 치솟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환율도 1,400원이 문제가 1,450원이 문제가 아니라 1,550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106이 아니고 110을 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압력밥솥에 지금 압력이 계속 증가해서 이게 트럼프 정책이 어떤 쪽으로 완급이 조절되느냐. 가령 뭐 보편 관세를 지금 트럼프의 그 띵크탱크가 있거든요. 미국 우선주의 연구소. 여기서 모든 정강 정책이 나왔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얘기, 뭐 암호화폐 관련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도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 띵크탱크에서 연구해서 그 영향을 분석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좀 완급 조절이 필요한 정책이 있을 거고 물론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수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느 정도는 수용하겠죠. 과학적인 어쨌든 연구 결과를. 네. 그래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것이지 분명히 뭔가 폭발적인 그러한 변화는 있을 건데요. 말씀 주셨듯이 트럼프 1기 2017년보다는 지금 뭐 이렇게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네. 전체적으로 근원 물가 상승률도 2배고요. 임금 상승률도 2배고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2배고 아이고.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0%포인트 올랐고 재정 적자는 GDP 대비 2017년에는 마이너스 3%밖에 안 됐어요. 지금 마이너스 6.4%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다 올려놓은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바통을 이어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압력밥솥의 압력은 밥은 끓고 있어. 근데 이제 거기다가 수요 폭탄, 관세 폭탄, 물가 폭탄을 더 넣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죠. 결국에는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처음에는 기대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그 중간이 저는 뭐 내년 한 중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4년의 중간이 아니고 저는 정책이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거기에 대한 우려가 가격 변수, 금리라든지 환율에 반영되는 시점에서 경제가 꺾일 것 같습니다. 큰 싱크홀을 맞고 그래서 분기 성장률이 거의 부러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언제냐라는 거죠. 시기는 그러면 우리가 시기는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이겠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은 밸류에이션이 목에 찬 시점이 되겠죠. 가령 뭐 S&P 500 PR이 한 25배, 뭐 S&P 500 IT PR이 지금 30배에서 뭐 한 35배, 뭐 한 10% 이상 현재보다 주가가 올랐을 때 트럼프 정책을 반영하고 내년도 경제 또 내년도 기업 이익 증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밸류에이션이 목에 찬 시점이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는 시점이 결국 매크로도 한계에 달하는 그리고 트럼프 정책의 네거티브 부정적인 효과가 시장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시점. 그래서 금리도 올라가고 환율도 튀는 그런 시점. 그런 시점이 뭐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얼추 주가 피크아웃하고 매크로 지표의 경제 성장의 한계 그리고 트럼프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버무러져서 조금 반대쪽으로 경기가 움츠리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올 거고 그게 사실은 시장이 조금 트럼프 정책의 모든 정책의 속도 조절을 해주는 거죠. 경제가 시장이. 예를 들어서 주가가 떨어지면 네. 기업들이 당장은 조금 기다려봐. 뭐 투자도 조금 뭐 AI 투자도 조금 기다리자. 뭐 그다음에 기다리는 동안 사람 필요 없으니까 조금 자르자. 네. 뭐 그러면 뭐 소비도 둔화되고 소비 둔화되니까 주가가 또 둔화되고 월마트 실적 나빠지고 AI 실적 나빠지고 빅테크 실적 나빠지고
그러면 뭐 경제 지표 나빠진 거 확인하고 또 주가 빠지고 뭐 이런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근데 트럼프 정책은 그걸 촉발하기에 충분한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닐 텐데. 모르는 거 아니죠. 그걸 그 뭔가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르지 않죠. 상쇄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말씀해 주셨던 그 내년도에 불어닥칠 안 좋은 상황들을 막기 위한 뭔가 액션을 또 취하지 않을까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할 거고. 속도 조절. 예, 뭐 보편 관세는 일단은 보류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중국에 대한 대중 관세도 지난 트럼프 일기 때도 단계적으로 했거든요. 한 방에 올린 게 아니고요. 21%까지 3.5%에서 한 방에 올린 것도 아니고 한 2년에 걸쳐서 올렸습니다. 2000 거의 19년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라고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러니한 거는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것을 알더라도 네. 정치적인 교만이 결국 화를 부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무조건 하겠다. 네, 트럼프 같이 자기 애가 강한 분은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참모 말을 안 듣겠죠. 네. 머스크 말은 잘 듣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니 그러면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지면은 금리가 지금 이제 인하기가 아니고 다시 한번 그럼 상승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일시적으로 그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네. 오버슈팅 했다가 경기가 그로 인해서 주가도 꺾이고 경기도 꺾이고 좀 부동산 경기도 꺾이고 이러면서 뭐 연준이 사실 또 미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기준금리는 통제할 수 있어도 시장 금리, 장기 국채 금리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단기 약간 뭐 편법을 동원해서 뭐 장기채를 산다든지 바이백을 한다든지 뭐 제니 델런처럼 이렇게 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잠깐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집단 지성이 움직이는 거대한 채권 시장을 조작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연방 정부 이자 비용이라든지 재정 적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자 비용도 지금 이렇게 크게 튄 상태에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트럼프 2기 정부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범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정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밥솥을 얘기 드린 거고요. 네. 우리가 주목하는 채권 시장에서 턴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2017년 트럼프 정부 1기 때는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자 비용이라든지 재정 적자가 굉장히 크게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19를 19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국채의 이론적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기간 프리미엄, 채권 발행 공급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이미 돌아섰어요. 돌아선 상태에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좀 금리와 물가의 촉발 정책을 지금 가지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압력밥솥의 그 열기가 2017년하고는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갑자기 이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격처럼 앞으로 내년도에 대한 경제 전망도 어디로 튈지를 우리가 가늠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또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늘 언제나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지금 S&P가 6,000을 터치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마지막인 거 아닌가. 당분간 또 못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아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진짜 머리 너무 아플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좀 앵커님께서 네. 질문 주셨던 뭐를 제일 중시하냐라고 봤을 때 결국엔 기업 이익이 힘이 딸릴 때는 이게 모든 게 역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 지금 잔잔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내일 당장 조정이 나와도 아무 이상이 없는 따질 수 없는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2000년 닷컴 버블처럼 말도 안 되는 주가는 또 아니고 어느 정도 합리성은 조금 뒷받침된
리즈너블한 그런 주가고 네. 그런 사이에서 그러니까 과열과 거품 사이에서 지금 주가가 조금 더 거품스러운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냐 트럼프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업시켜준다고 했고 기업 실적은 트럼프와 관계없이 일을 잘하고 있잖아요. 미국 경기도 좋고 그래서 내수기업, 뭐 기술주 다 좋고 거기다가 이제 금융주도 규제 완화,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정책은 바로 기업들에게는 정말 단비잖아요. 규제 완화로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미국 GDP의 뭐 10% 이상 3조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히 일론 머스크가 영위하는 그런 사업이 다 규제 대상에 있는데 뭐 모빌리티부터 해가지고 AI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머리에 칩 심는 거, 생체과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우주항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과 모든 그런 규제 대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증폭된 시기가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는 거죠. 지금부터 한 100일 정도까지, 내년 4월 30일까지. 근데 다행히 1분기 실적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는 1분기에 발표되는 실적의 미세한 모멘텀의 변화와 그 이후에 CEO들의 2025년 자기 기업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죠.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트리거가 돼서 뭔가가 이렇게 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금리 부분도 그렇고 환율이나 증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환율도 말씀드렸듯이 당분간은 조금 차분해지지 않을까? 당분간은 저는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원달러도 뭐 연말까지는 1,400원을 그렇게 상회하는 쪽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살짝 뭐 이렇게 도전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지난번 1,420원까지 가고 이제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로 이제 위안화 환율이 움직이는 시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1기 때보다는 매우 강력한 중국 때리기가 2기 때 진행되기 때문에 특히 관세율이 20%가 아니라 60%까지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중국산 수입품도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좀 아마 좀 선별하겠죠. 미국의 영향을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적게 주는 쪽으로 선별을 할 텐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위안화가 조금 그 본격적으로 절하된 시기가 2017년부터 관세를 때렸는데 2018년이었어요. 2018년에 달러도 한 10% 절상됐고 위안화도 한 10% 절하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화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늦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중 관세 정책이 조금 뭐 내년 시작부터 이제 시작되겠지만 위안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내년 하반기 그리고 심지어는 뭐 2026년 후년 그러면 주식시장과 환율시장 측면에서는 가장 안 좋은 기간이 내년 하반기부터 후년 상반기 정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환율에 대한 공포.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 위안화랑 상당히 연관돼서 움직이고 엔화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다시 위로 튀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부터 후년 상반기 정도가 될 거고 그때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가장 어두운 좀 터널을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따지고 보면 그 전까지는 한번 해볼 만하네. 그렇게 겁만 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조금 주가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거품기가 끼기 전까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1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기를 통해서 유추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은데 근데 또 이게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이 마지막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진짜 막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거다.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게 참 좀 두렵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일기 때 보면 네. 트럼프가 말만 뭐 저거 했고 뭐 좀 거칠게 했지. 예, 사실은 그렇게 트럼프 말대로 한 것도 그렇게 많지는 많진 않습니다. 않았어요? 예, 좀 돌발적이고 우발적이라서 그렇지. 네. 그래서 트럼프를 너무 괴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뭐 이렇게 뭐 생각.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책적으로 연결이 돼서 조금 이게 더 무리한 예, 말도 안 되는 예, 그쵸. 그런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그렇게 비합리적인 인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직권을 할 수 있는 뭐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퍼포먼스가 커 보이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공화당이 다 뭐 레드 스윕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당의 지지를 받고 지금 대통령을 해온 것도 아니었고 지금도 그렇죠. 약간 그런 상황이라서 또 하원 의원 다 빠져나가잖아요. 네네. 하원도 역전될지 몰라요. 네. 민주당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너무나 수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발현이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될지 안 될지를 명확히 아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또 불명확할 때가 더 좀 불확실성 안에서 예. 힘든 게 우리 투자자들의 상황인데 뭐 어쩔 수 없죠. 계속 하나하나. 네, 그래도 기업 실적 믿고 네, 가고 알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시장 안 좋지만 미국장이 올라가면서 갭 메우기 뭐 서글픈 얘기지만 그래서 미국장 추종 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여건은 형성돼 있겠거니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 3프로는 새벽 방송이 진수인 것 같네요. 가장 알차다고. 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셔서 더욱더 알찬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인터뷰 시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